깊은 길을 맞딛고 깎으며 산등성이 넘어 고독을 싣고 고란도가 가는 길. 안녕하십니까. 고란도가 가는 길의 김홍수입니다. 오르네 고란도가 가는 길. 유튜브 주성춘옥군에서 이번 해외 원정 오브랜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원의 영상으로다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막을 달리고 바다를 달리고 하는 영상들은 어디 가나 해외 가면 갈 것 같고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랜드 캐니언 비슷하다고 해서 그랜드 캐니언을 배경으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블랙베어인데 블랙베어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가 가는 길. 고란도 스포츠가 신차할 때 배 접안하는 방파제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배 접안할 수 있는 길이 쭉 바닷속으로 길게 일자로 뻗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바닷속 한가운데 있었던 옛날 추억이 납니다. 비바람 치고 붕칠 때 그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영상을 잘 못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블랙베어 산 정상을 지목했는데 사실 사진으로 보니까 블랙베어 같지가 않네요. 약간 틀리게 생겼네요. 여기가 진짜 블랙베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그랜드 캐니언으로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초원을 가로질러 험한 산길도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블랙베어인데 블랙베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사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고란도가 가는 길. Let's go. 진흙탕 속의 오플로드 엔진은 포효해 바위 투성이 산길 한계를 넘어 도전해 고란도가 가는 길 그 누구도 막지 못해. 저 멀리 보이는 스카이라인 자유를 향해 질주해 이 땅의 거친 숨결 온몸으로 느껴 고란도가 가는 길 나만의 길. AI 영상으로 옛날에 내가 타고 다녔던 가쿠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고란도를 얘기했더니 가쿠란도가 아니라 뉴쿠란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랬다가 가쿠란도로 지금 비슷하게 나오면서 점점 만들어지면서 제가 타고 다니던 가쿠란도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영상보다 엔진은 푸조 엔진이라 보네트가 좀 더 커야 되고 승차 공간도 6인승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좀 작게 나왔네요. 어릴 적 푸조 엔진에 산악바퀴를 달고 가쿠란도를 끌고 다니고 있을 때 눈길에 사리노를 놓고 달려가다가 산벽에 부딪혀 반대편으로 한 바퀴 굴러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눈두렁으로 굴러떨어졌는데 다시 시동을 걸고 다시 올라와 봤고 출근한 적이 있네요. 그때 또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고란도 스포츠도 앞차가 급제동했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에 감동을 받았고요. 쌍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저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 차는 고란도 스포츠인데 안전장치나 그다음에 뭐 차량의 보호장치라든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디가드. 쌍용차는 저에게 보디가드와 같은 존재입니다. 원본 영상 녹음 파일이 나와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붙여지다 보면 좀 더 보네트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6인승이다 보니까 좀 더 제장도 커야 되고, 그리고 뒤에 스페 타이어를 붙이려고 했는데 아직 AI가 가쿠란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쿠란도 뒷문짝에다 잡고 다른데 측면 뒷문짝에다 달더라고요. 원래 뒤에 뒷문을 열는 뒷문짝에 달아야 되는데 6인승이다 보면 3도어고 5명 5인승의 경우는 5도어인데 5도어의 뒷문짝에 자꾸 붙이니까 잠시 중단했습니다. 안개등이 없던 걸 안개등을 붙이니까 훨씬 더 제가 타고 다니던 고란도와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K점에서 무스가 나왔고 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 가쿠란도 스타일의 픽업도 있었지만 픽업의 기본은 거의 최근에 시작된 무스. 옛날 가쿠란도는 2인승이기 때문에 그냥 트럭이고 지금 무스 같은 경우는 픽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5인승으로 나왔으니까. 무스 같은 경우는 무스가 제 픽업이라고 볼 수 있고 BS의 무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스로 회의한 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되네요. 무스 스포츠, 고란도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토레스 픽업을 무스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말이 많았었는데요. 무스로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렉스톤 스포츠에서 무스로 바뀐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무스 같은 경우는 토레스의 실내 디자인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토레스를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토레스 이거 처음 출시되는 영상을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원래 고란도 스포츠 깡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으로도 충분히 사용한 디자인이었고 편의 장비도 안전상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차가 확실히 안전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 없이 실내는 잘 보지 않고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개선점 같은 걸 많이 얘기해주죠. 부지를 돌아다니고 오프로드를 좋아하고 산이나 논이나 들로 다니는 사람들은 최첨단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이래 구체는 존재이고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외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많은 수리비와 한 번 고장 났을 때 고치지 못하고 폐차에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걸라요. 난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한 번 두강하다 물이 들어갔을 때는 폐차하는 경우가 그 예로 다 많은 경우가 있죠. 스포츠, 무스 스포츠, 고란도 스포츠, 렉스톤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와 유사한 가쿠란도하고 유사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쿠란도 뒷문짝에 스페 타이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후방이 잘 안 보이는데 역시 픽업 또한 리어도 쪽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같은 점이죠. 기아 자동차에 옛날에 스포티지가 있었습니다. 스포티지 1세대는 아니었고 2세대 정도 되나
오버핸다 위에 휀다가 툭 튀어나온 스타일의 디자인이었었는데, 이번 타스만도 위에 휀다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을 했는데, 위에만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디자인이 약간 어색함이 있네요. 앞유리를 좀 세웠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웅장하고 차가 우람해 보이고 해요. 렉스터 아니지. 무쏘도 앞유리를 좀 세웠다면 디자인이 어땠을까? 좀 더 우람하고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유리를 세우면 좋은 점이 훨씬 실내 공간이 넓게 보인다는 거. 왜냐하면 내 이마 위에 지붕이 있는 거와 룸밀러가 있는 거. 하지만 그게 저 멀리 앞에 있다는 건 천지차이고요. 그만치 실내 공간이 넓게 보일 수가 있고요. 앞유리가 세워졌다면 만약에 운전석을 좀 더 높이 해가고, 만약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와 누워있는 거와 서있는 거, 어떤 것이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할까? 의자가 좀 더 높아지고 앞유리 쪽으로 사람이 앞으로 더 간다면, 그만치 승차 공간이나 실내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의자가 낮다면 그만치 다리를 쭉 뻗어야 되기 때문에 더 보다 넓게 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자가 높으면 보다 일어서고 다리가 쭉 뻗지 않기 때문에 그만치 실내 공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뒷면의 라이트와 라이트 그릴과 라이트 그릴의 테두리에 역시 디자인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후미 백등에 잡폭등에 있는 크롬 디자인으로다가 된 장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건 모든 면에서 쌍용스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액티언 스포츠, 그란드 스포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쏘하고 앞문짝부터 뒷문짝에서 적지안까지 일자선을 쭉 뻗어나가는 일체감 있게 잘 만들어지고 역사적 헤리티 라인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쏘 리뷰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라제타 그릴과 전조등 라인의 이 선들이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토레스 역시 전조등이 전면부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후면부 역시 토레스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오밀조밀하게 탄탄하게 잘 보이게, 역시 이 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 발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발판을 밟고 나가기 편하기 위해서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치맛자락처럼 벌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귿자 아니면은 사다리 꼴 디귿자 모양으로다가 좀 더 튀어나오게 bomber식으로 튀어나오게 했으면 어떻을까? 디자인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지 않았을까? 담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미러는 전체 색깔과 같게 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니시가 보이는데 문짝의 검정색 가니시보다 좀 더 과감하게 큼직하게 은색이나 아니면은 알루미늄 색깔 품이나 지금 본네트에 있는 글씨처럼 이거와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색깔로, 같은 색감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면 어떻을까? 과감하게 좀 더 그랬으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넣어야 되는데 문짝에 조그맣게 점박힌 것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토레스와 비슷한 점이 있고, 요새 차들이 실내 디자인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토레스 영상으로다가 가겠습니다. 토레스의 실내 디자인은 지금 봐도 아주 예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별 반응이었고 별로라는 얘기가 많이 났었죠, 유튜브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거 실내 디자인 괜찮게 해놨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레스를 보면은 지금 펜다가 앞펜다와 뒷펜다의 뽕이 제대로 튀어나왔습니다. 오버핸다 튀어나오듯이 척 튀어나온 게 아주 쌍용차 중에는 최고로 비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그리고 뒷라이트부터 해갖고 획기적으로다가 디자인도 튼튼하고 강인하면서도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도 쌍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고, 아트센터에서도 쌍용차에 대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리고 어디더라? 익스피리언스군요. 무쏘 꿀맨이 나왔을 때 안개등이 너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다가 밑에가 주걱돌처럼 내려온다 해서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스탠다드에서 과감하게 잘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잘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지형 등은 옆에 측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낮은 위치라 그렇게 켜도 밝다는 느낌이 안 들 텐데, 위에서 비춰져야 좀 밝게 느껴지는데, 그걸 또 더군다나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위치에 등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산 킨텍스에서 무쏘 이브에 나왔을 때 적지함의 등이 여러 개가 쭉 길게 양쪽으로 쭉 붙어 있는 게 아주 참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내가 칭찬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만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가니시 사이드밀러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색이나 아니면 크롬 도금을 했다면 좀 더 예쁘지, 차라리 크롬 도금을 했다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지함이 양쪽 방향에 4개 갖고 8개가 있다는 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착을 해서 무언가를 걸 수 있거나 아니면 뭘 수납할 수 있는 판을 달아서 뭐를 거치하거나 여러 가지 캠핑용품을 거는데, 수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용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냐면, 적점에 물건을 묶을 수 있는 후크고리가 4개가 있는데, 한쪽 판마다 4개가 있습니다. 그 후크고리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군용 뚫린 여러 개의 공용을 뚫린 거 뭐라 그러지? 바닥에 편에 붙여갖고 문짝이나 아니면은 적지함 위에다가 붙여갖고 뭐 여러 가지 물통이나 여러 가지를 달 수 있게끔 그런 걸 적지함에 달 수 있게끔 만드는데, 튜닝샵에서 그런 걸 개발해서 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무쏘의 앞범바를 보고 있습니다. 무쏘 앞범바에 제 무릎팍 밑에 있고요. 무릎팍이 좀 밑에 있고, 지금 2.5G 튜닝한 그란드 스포츠인데 무릎팍하고 거의 높이가 똑같군요. 그리고 뒤에는 무쏘는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지 제 무릎팍 높이입니다. 그리고 제 그란드 스포츠는 짐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제 무릎팍 높이로 영상은 안 찍었네요.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커다란 돌에 제 차를 세워놓고 앞범바하고 뒷범바 무릎 높이라는 걸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무릎팍 높이입니다. 적지한 가니시도 검정색 플라스틱보다는 은색 가니시로다가 은색을 칠해서 도장을 했다면 좀 더 고급스럽고 저렴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크롬이 날 것 같아요. 보다 요새 크롬은 촌스럽다 하지만은 모르죠. 또 유행이 탈지,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가니시는 은색으로 통일되거나
크롬으로 통일돼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죠. 뉴크란도 같은 경우 오프로드 튜닝할 때 오버핸드를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오버핸드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상당히 넓게 튀어나죠. 휠하수가 상당히 크고 널찍하니까 옵셋을 잔뜩 빼서 큰 바퀴를 끼고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오버핸드를 굳이 달 필요가 없죠. 대신에 순정 타이어를 끼고 다니면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몸뚱아리에 비하고 휠하수는 큰데 바퀴만 조금만 끼고 있으니까 보기는 안 좋았었는데 거기에 조금 큰 바퀴만 또 상당히 우람하고 멋있었던 게 뉴크란도인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을 보면은 전주등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바디가 보입니다. 범버 제 하단부터 오버핸드 제 상단까지 그만치 바디를 바깥으로 쭉 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텔라이트랑 은색 가닛이 보이죠? 이 텔라이트 은색 가닛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 전주등처럼 각을 재갖고 텔라이트는 그대로 있고 바디만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버핸드 위에서부터 범버까지, 뒷범버까지. 그럼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뉴크란도가 지금 범버가 툭 튀어나왔죠. 수입차에 저 차 비슷하게 생긴 차 있지 않습니까? 뭐 말 안 해도 잘 아는 수입차 있죠. 그 차도 휀다가 바깥으로 푹 튀어나온 차가 있습니다. 저거 지금 범버도 툭 튀어나왔죠. 코란도도, 뉴크란도도. 그만치 디자인에 있어서 훨씬 더 오프로드스럽고 스포츠하고 전에 영상에서 많이 올렸던 내용들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코란도 스포츠 펜다가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실제로 코란도 스포츠를 보면 저렇게 튀어나오고 있지 않지만 영상을 보니까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뒷펜다도 똑같이 그렇게 튀어나온다면은 튜닝차들 보면 바깥 뒤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봤을 때 밑에 오버핸드로부터 하단 범버 끝 밑단서부터 오버핸드 상단까지 딱 벌어져 있는 퐁퐁하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바퀴가 안으로 쏙 들어가고 항아리가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솥단지 거꾸로 뒤집어놓은 디자인처럼 만들어지면 상당히 볼품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더 많이 바디보다 많이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전에 액티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약간 항아리를 뒤집어놓는 스타일이 가장 강했었고 그 다음에 코란도 스포츠도 순정으로 타면 항아리 뒤집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오버핸드를 달고 바퀴가 좀 커지니까 그런 면이 없어지더라고요. 픽업 자체의 트럭들은 대부분 몸뚱아리가 크고 바퀴가 적은 게 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뚱아리는 크고 다리는 조그만 까부수 대갈 장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업하고 바퀴는 큰 건 기본적으로 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상 속에 코란도 스포츠가 있는데 코란도 스포츠 바퀴 오버핸드부터 범버 밑단까지 바깥으로다가 쭉 튀어나와 디귿자 모양으로 쭉 튀어나와서 지금 문짝에도 가니쉬를 붙이고 다 그런 개념이 올라요. 그 개념처럼 오버핸드도 튀어나오고 범버도 튀어나오고 바깥으로 뚝뚝 튀어나온다면 널찍하니 밑에가 퍼진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휠하우스 상단서부터 하단 범버까지 마름모꼴 디귿자 모양으로다가 만약에 튀어나와져 있고 라이트는 안 들어가 있다면 랩터나 그런 스타일이 디자인이 되겠죠. 좀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름모꼴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굳이 사다리꼴이 아니어도 정 디귿자로다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란도가 가는 길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자른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